소리에도 씩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돌쇠는 남들과 달랐어요. 또래 아이들이 재주를 부리며 놀 때 돌쇠는 혼자서 개미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돌쇠야, 뭐 하고 있니?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신기해요. 하, 이 바보야. 그런 걸 보고 뭐가 재미있다고 그래. 아이들이 놀려도 돌쇠는 개의치 않았어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꽃이 피는 것도, 새가 지저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 돌쇠에게도 한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같은 집안에서 살림을 돕던 소아라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소아는 돌쇠보다 3살 아래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탓인지 돌쇠를 덩치 큰 강아지 대하듯 살갑게 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쇠를 바보라고 놀릴 때도 소아만은 그를 감쌌습니다. 돌쇠 오빠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할 뿐이야. 소아의 그런 말에 돌쇠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소아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겨울이면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고 봄이면 산나물을 뜯으러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앉아 물고기를 구경했고 가을에는 밤을 주워 구워 먹으며 웃었지요. 돌쇠 오빠, 이 밤 정말 달아요. 그래, 내가 제일 큰 걸로 골라준 거야. 오빠는 정말 착해요. 소아가 웃으면 돌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마님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상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네. 돌쇠는 길가 풀숲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더니 그만 거기서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설사였으니 온몸이 더러워졌지요. 기운이 다 빠진 돌쇠는 그대로 엎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돌쇠를 찾아 나선 소아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돌쇠 오빠. 소아는 코를 막으면서도 돌쇠에게 달려갔어요. 냄새가 지독했지만 그보다는 돌쇠가 걱정됐거든요. 오빠, 정신 차려요. 돌쇠 오빠. 돌쇠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소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아야, 미안해. 내가. 됐어요, 됐어.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일어나요. 소아는 돌쇠를 부축해서 마을 개울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가며 돌쇠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소아야,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일을. 더러운 일이라니요.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소아는 정성스럽게 돌쇠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돌쇠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오빠 옷이 없네. 잠깐만요. 소아는 심지어 자신의 속옷까지 벗어 돌쇠에게 입혔습니다. 돌쇠가 갈아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소아야, 내가 어떻게 해? 괜찮아요. 오빠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그 순간 돌쇠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소아를 남매처럼 여겨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상하다.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소아를 보면 자꾸 얼굴이 빨개져.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소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을 위해 아무런 주저없이 도와준 그 모습,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내가 소아를 좋아하는 건가? 우둔한 돌쇠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자신이 소아를 사랑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감히 입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은 노비고 소아는 언젠가 시집을 갈 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큰일이야. 어느 날 아침 같은 집 종 개똥이가 급하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소아가 시집을 간다는구나. 돌쇠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이웃 마을 몰락한 양반댁 외아들한테 시집을 간다고 해. 벌써 혼산말이 다 끝났대. 돌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아가 시집을 간다니, 그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언제 가는데? 사흘 후래. 벌써 혼사짐도 꾸리기 시작했대. 돌쇠는 미친 듯이 소아를 찾아갔습니다. 소아는 정말로 혼사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소아야. 돌쇠의 목소리를 듣고 소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오빠 왔구나. 정말 가는 거야? 그래야지. 처녀가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잖아. 소아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아야, 나는. 돌쇠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말을 어떻게 노비 주제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빠도 이제 장가들 생각을 해야 해. 알겠지? 나는. 그때 소아가 돌쇠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건강하게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소아야, 나는. 알아. 나도 그래. 소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돌쇠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어요. 그리고 소아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빠, 우린 운명이 달라. 이해해줘.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돌쇠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아야, 잊지 마. 나도 절대 잊지 않을게. 응, 나도.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소아가 떠나고 난 뒤 돌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소아가 돌쇠의 실수들을 은근히 덮어주고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돌쇠 그놈이 또 잘못했네. 이번엔 뭘 잘못했다고? 장터에서 쌀을 사오라고 했더니 콩을 사왔어. 밥값도 못하는 놈을 왜 먹여 살리고 있는 건지. 주인마님의 푸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돌쇠는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갔습니다. 소아가 없는 삶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 돌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났으니 바로 동네 과부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월선이라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돌쇠를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돌쇠야,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고쳐줄 수 있겠니? 네, 월선 누님. 그럼요.
돌쇠는 순진하게 지붕을 고쳐주러 갔습니다. 월서는 돌쇠가 일하는 동안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며 잘 보살펴줬어요. 돌쇠야, 목마르지? 시원한 물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누님.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월선의 관심에 돌쇠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거든요. 해가 지고 지붕 고치는 일이 끝났을 때 월선이 돌쇠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수고했어, 돌쇠야. 술 한잔하고 가렴. 아,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월선이 계속 권하자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술을 안 마시던 돌쇠는 조금만 마셔도 금세 취해버렸습니다. 돌쇠야, 너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운데 우리 어떨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돌쇠가 취해서 비틀거리며 당황하고 있는데 월선이 돌쇠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바보야,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야. 하지만 돌쇠는 술에 완전히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만 화로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불씨가 튀어서 방바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불이야, 불이야. 월선이 소리치며 물동이를 가져와 불을 껐지만 방 한쪽이 까맣게 탔어요. 이 바보야, 집을 불태울 뻔했잖아. 당장 나가. 월선은 돌쇠를 쫓아내며 소리쳤고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실이라는 과부였어요.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돌쇠야, 너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우리 집에 와서 실컷 먹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복실이 차려준 밥상은 정말 푸짐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돌쇠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 그럼, 더 먹어, 더 먹어. 복실이 계속 음식을 권하자 돌쇠는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었어요. 돌쇠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도 나한테 잘해줄 수 있겠지? 네, 누님.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그럼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렴. 복실의 제안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밤에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돌쇠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였어요. 한밤중에 배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배야. 돌쇠는 온 밤을 화장실만 들락날락했어요. 복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새 뭐 하는 거야? 아침이 되자 복실은 지친 얼굴로 돌쇠를 내쫓았어요. 돌쇠야, 이제 집에 가렴. 일이 있어서. 세 번째는 향단이라는 기생 출신 과부였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요즘 힘들다며?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남자가 되는 거야. 어때? 향단의 직설적인 제안에 돌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님,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너도 남자고 나도 여자인데. 아니에요. 소화가 있어요. 돌쇠가 소리치자 향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화? 그 계집애 벌써 시집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안 돼요. 바보 같은 놈이네.
없는 사람 생각해서 뭐해?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아에 대한 마음을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네에서는 돌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 산에 구실도 못한다더라. 과부들이 그렇게 좋게 해줘도 못 알아먹는데, 밥값도 못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다니. 쓸모없는 놈이네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돌쇠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에서 아무도 돌쇠를 거두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돌쇠는 이제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아 마을 입구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배고파, 너무 배가 고파. 돌쇠는 눈 내리는 밤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소아야 미안해. 너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돌쇠는 소아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자고 했는데 자신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이 점점 더 깊이 쌓이고 돌쇠의 의식은 흐려져 갔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아야, 보고 싶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렇게 죽어갈 것 같던 그 순간 누군가가 돌쇠를 흔들었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이미 의식을 잃었네. 빨리 절로 데려가야겠어. 그 여자는 돌쇠를 등에 업고 눈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큰 덩치의 돌쇠를 업고 산길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의외로 힘찼어요. 누구지? 누가 나를 구해주는 거지? 돌쇠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궁금했어요. 자신을 구해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돌쇠가 정신을 차린 곳은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쇠가 고개를 돌려보니 위엄 있는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백년사라고 하는 작은 절이다.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누군가가 데려왔지. 누군가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도감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스님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일하면 밥을 준다. 놀고 먹는 사람은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돌쇠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기쁨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거든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날부터 돌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 청소를 하고 아침 공양 준비를 도왔어요. 오전에는 장작을 패고 오후에는 밭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108배를 하며 하루를 마쳤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특히 108배는 정말 고행이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 죽겠네. 돌쇠가 중얼거리면 도감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몸의 아픔도 사라진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도감 스님은 돌쇠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돌쇠가 여전히 소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하지만 스님, 전 소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스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한 해가 지나고 돌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음도 전보다 평온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감 스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안정된 것 같구나. 네, 스님. 모든 게 스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은인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은인이요? 돌쇠는 눈을 반짝였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정체불명의 여인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도감 스님은 돌쇠에게 검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무예를 배워라. 내 안에 잠든 힘을 깨워야 한다. 무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내 안에는 남다른 힘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걸 쓸 일이 없었을 뿐이다. 그날부터 돌쇠는 무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검법부터 시작해서 활쏘기, 몸싸움까지 도감 스님은 돌쇠에게 다양한 무예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돌쇠는 놀라운 속도로 늘어갔습니다. 타고난 체력과 집중력이 무예 수련에 딱 맞았거든요. 좋다. 이제 제법 사람 같구나. 도감 스님이 만족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스님, 전 왜 무예를 배워야 하는 건가요? 세상에는 너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요? 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건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도감 스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돌쇠는 답답했지만 스님을 믿고 묵묵히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돌쇠는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비구니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분은 달빛에 비친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돌쇠가 다가가려 했지만 그 비구니는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를 보고 계셨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돌쇠는 종종 그 비구니를 멀리서 보게 되었어요. 항상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다가 돌쇠가 눈치채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님, 저를 지켜보는 비구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해라. 도감 스님은 별 관심이 없는 듯 대답했지만 돌쇠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그분이 나를 구해준 그 은인인가? 하지만 돌쇠는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신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이제 절의 어떤 스님보다도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도감 스님이 돌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이제 도성에 한번 나가볼 때가 된 것 같구나. 도성에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써볼 때가 왔다. 도감 스님과 함께
도성으로 향한 돌쇠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산속 절에서만 지내던 자신이 과연 바깥 세상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도성은 정말 크고 번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온갖 상품들이 진열된 시장의 모습은 산골 마을과는 천양지차였어요. 우와, 정말 크네요, 스님. 그래, 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그만큼 여러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도감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이 저작거리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나요. 놓으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돌쇠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술 취한 산에 셋이 젊은 여인 하나를 끌고 가려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자고. 뭐가 아까워서 그래? 저는 바쁜 몸이에요. 비켜주세요. 여인이 뿌리치려 했지만 사내들은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디 가겠다고 그래. 사내 중 하나가 여인의 손목을 세게 잡아채자 여인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돌쇠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이, 거기. 돌쇠가 큰 소리로 외치며 사내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뭐야, 이 덩치 큰 놈은? 상관 말고 꺼져라. 시골뜨기야.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끌고 가려 하시오?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나? 사내들 중 하나가 칼을 뽑으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절에서 익힌 무예로 간단히 그를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내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들도 겁을 먹고 달아났어요.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돌쇠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을 때 여인은 고개를 들고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호조판서의 무남동녀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어요. 은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돌쇠님, 정말 감사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도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연하의 제안에 돌쇠는 당황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판서댁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은인이신데 뭐가 부담스러우세요? 결국 돌쇠는 연하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조판서 김대감은 돌쇠를 보자마자 크게 기뻐했어요. 오, 그대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구나.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대감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돌쇠의 겸손한 태도에 김대감은 더욱 호감을 표했어요. 허허, 무예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구나. 혹시 어느 문중 출신인가? 저는 그냥 산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돌쇠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자 김대감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조정에는 문벌보다는 실력 있는 인재를 중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며칠 동안 돌쇠는 김대감에 머물면서 연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하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아가 있었습니다. 돌쇠님은 고향에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혼자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은요? 연하의 질문에 돌쇠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연하는 돌쇠의 표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연하가 급하게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위험해요. 조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자객들이 아버지를 노리고 있어요. 김대감이 조정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였어요.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자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죠. 돌쇠는 주저없이 김대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자객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객 5명이 담을 넘어들어왔습니다. 누구냐? 돌쇠가 소리치며 나타나자 자객들은 말없이 칼을 뽑았어요. 방해하는 놈은 죽는다. 자객들이 일제히 돌쇠에게 달려들었지만 돌쇠는 절에서 갈고 닦은 무예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이런, 이자는 누구냐? 보통 놈이 아니다. 물러서자. 자객들이 도망간 후 김대감은 돌쇠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그대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돌쇠의 활약은 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를 찾던 임금은 돌쇠를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대가 김대감을 구한 돌쇠라는 자로구나. 네, 전하. 무예도 뛰어나고 충의도 있다 하니 관직을 하나 내려주겠다. 임금은 돌쇠에게 무관직을 하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비에서 관리가 된 거였어요. 연하는 돌쇠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돌쇠님, 정말 축하해요. 이제 당당한 관리가 되셨네요. 연하 아가씨 덕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하가 수줍게 말했을 때 돌쇠는 그녀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 돌쇠님을 좋아해요. 혼인을 하면 어떨까요? 연하의 고백에 돌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하는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고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아가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데 돌쇠는 대답을 미루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 고맙지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고민에 빠진 돌쇠는 결국 절로 돌아갔습니다. 도감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 다만 거짓된 마음은 안 된다. 거짓된 마음이요? 연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조건 때문에 혼인하는 것, 그런 게 거짓된 마음이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돌쇠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연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소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돌쇠는 또다시 그 비구니를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꼭 확인해야겠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비구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해 보였거든요. 저 실례합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비구니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순간 돌쇠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소아야? 비구니의 얼굴은 바로 소아였습니다. 돌쇠야. 소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를 바라봤어요. 소아야, 정말 너야? 어떻게 여기에? 돌쇠야, 정말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어진 지 3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소아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집을 갔다고 들었는데. 소아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몰락해서 나를 인신매매단에 팔려고 했어. 그때 이 절의 스님들이 나를 구해줬지. 그래서 여기에. 응, 여기서 비구니가 되어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온 거야. 뭐라고? 그럼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 나야. 내가 너를 구했어, 돌쇠야. 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소아였다니. 소아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 나는 이제 비군이야.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는 몸이지. 소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연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어. 나 때문에 그 인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소아야, 돌쇠야, 나는 이제 덕도 없이 산 여인이야. 나 때문에 세상 손가락질 받지 마. 소아가 돌아서려 할 때 돌쇠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아야, 안 돼. 돌쇠야, 놓아줘. 이게 우리를 위한 길이야.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너 때문이야.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돌쇠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아야, 나를 사람 만들어준 건 너야.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하지만 나는 비군이고 너는 이제 관리야. 신분이 너무 달라.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신분이 아니라 바로 너야, 소아야. 며칠 후, 연하가 상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돌쇠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십니까? 전하께서 돌쇠님을 더 높은 관직에 임명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의 혼인도 허락하신다고. 연하는 기쁨에 차서 말했지만 돌쇠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연하 아가씨,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왜요? 돌쇠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 안에 이미 앉은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얼굴에 놀람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다운 마음을 갖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연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부럽네요.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연하는 상서를 다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돌쇠님. 그리고 그분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그날 저녁, 돌쇠는 소아를 절 뒤편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숭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소아야, 여기 앉아. 돌쇠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비군이라는 걸 잊었어? 이제 상관없어. 나도 관직을 버렸거든. 뭐라고? 연하 아가씨의 혼인 제안도 거절했어.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다고 말했지.
소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돌쇠야, 바보야. 왜 그랬어? 왜긴 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인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 돌쇠가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아야, 우리 이제 정말 함께 살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하지만 내가 비군이었는데 그것도 상관없어. 스님께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환속해도 된다고 하셨어. 그날 밤 소아는 오랜 고민 끝에 환속을 결심했습니다. 돌쇠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절 근처 산자락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어요. 소아야, 이제 정말 우리 집이다. 응, 우리 집. 소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돌쇠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들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밭일을 했어요. 저녁이면 꽃밭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소아는 여전히 산자락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귀여운 아이 둘이 생겼습니다. 큰 아이는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딸이었지요. 아빠, 엄마는 정말 비군이었어요? 큰 아이가 신기한 듯 물어보자 돌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 엄마는 아주 훌륭한 비군이었지. 아빠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와, 멋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돌쇠 가족도 초대받아 갔는데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것 참 별일이네. 노비와 비구니가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하지만 돌쇠와 소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소아에게 물었습니다. 소아야, 후회하지 않아? 뭘? 나 같은 사람이랑 살게 된 걸? 소아가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보야.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삶이었어.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나도야. 나도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비였던 돌쇠는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내가 되었고, 비군이었던 소아는 다시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선량하게 살아가는지 보았거든요. 어느 할머니가 말했어요. 참 보기 좋네.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몇이나 있겠어? 그들의 이야기는 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돌쇠와 소아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돌쇠와 소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곤 했어요. 소아야, 기억나니? 내가 나를 개울에서 씻겨줬던 그날. 어머,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해? 소아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말하자 돌쇠가 웃었어요. 그날 내가 처음으로 너를 여자로 봤거든.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
나도 사실 그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정말? 응. 그렇게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다른 남자들은 다 계산적이었는데 너만은 달랐어.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의 큰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돌쇠야, 내 아들 정말 잘생겼구나. 소아 덕분이지. 나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하, 그래도 내 착한 마음은 닮은 것 같던데?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돌쇠는 감개무량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소아가 돌쇠에게 말했어요. 돌쇠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 그래, 너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야.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비군이었던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와도 되나 싶어서 바보야. 사랑이 죄가 되나?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소아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피까지 나왔습니다. 소아야, 어디 아파? 돌쇠가 놀라서 소아를 부축했지만 소아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소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원을 불러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감님, 부인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의원의 말에 돌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아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돌쇠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소아는 점점 말라갔지만 여전히 돌쇠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돌쇠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이별은 없게. 소아가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해 겨울, 소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요. 소아야, 소아야. 돌쇠는 며칠 동안 소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응, 엄마가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할 것 같은데. 돌쇠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아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조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저렇게 사랑하며 산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슬픔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아를 보낸 후 돌쇠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아버지, 밥이라도 드세요. 응,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그런 돌쇠를 위로해준 건 손자, 손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달려올 때마다 돌쇠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요? 글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몇 년 후, 돌쇠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소아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만나러 가시는 거야? 응, 그럴 거야.
돌쇠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모든 이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소아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어요.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봄마다 꽃이 피도록 했습니다. 저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어. 신분이 다르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지. 해가 지나도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돌쇠와 소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어느 봄날 젊은 연인이 그들의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저분들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복숭아 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을 할머니 하나가 그 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분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마치 돌쇠와 소아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키는 장대같이 크고 마음은 아이처럼 순수한 사내였지요. 그런데 그 돌쇠에게는 소아라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노비를 살린 비구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어려움을 이겨낸 의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아낀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이야기로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소중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게 끝납니다. 죽어가는 노비를 살린 비구니는 결국 그 노비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다. 이상으로 돌쇠와 소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며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우리 옛 야담이었지요.